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절 검정고시 국어 과목의 강의를 맡은 조성우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저는 이 초절 검정고시 국어 과목은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하기, 쓰기, 읽기, 그래서 삼위일체 완성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봤는데요. 자, 이 초절 검정고시의 국어에 나오는 그 시험 범위는 4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까지 총 6학기의 교과서 내용이 이 범위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각각 교과서의 각 단어는 말하기, 듣기, 쓰기와 그 다음에 읽기, 크게 이 네 가지가 말하기, 읽기, 쓰기를 한 부분을 묻고 읽기를 따로 해가지고 각각 분리돼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필기 시험의 성격상 듣기는 이 듣기 시험을 보지 않는 이상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리고 이 검정고시에는 듣기 시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빠지고 말하기와 읽기와 쓰기, 말하기와 쓰기와 읽기 이 세 가지가 시험 범위의 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말하기, 쓰기, 읽기, 삼위일체 완성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말하기는 어떤 문제를 갖다가 말하기라 그럴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하기는 처음에는 이 첫 번째는 공감하는 말하기, 두 번째는 위로하는 말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말하기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 말하기 안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말하기는 항상 공감하는 말하기는 위로하는 말하기는 항상 사파가 나오는데요. 어떤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 이 상황에 처한 친구나 어떤 인물한테 혹은 대상한테 공감할 때는 어떤 말하기를 해야 되는가, 혹은 위로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이것을 갖다가 측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기출문제를 보면은 항상 1번에 이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도 찾을 수 있는 문제니까 결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공감하는 말하기와 위로하는 말하기,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처한 사람한테는 위로를 해야 되죠. 근데 절대 비꼬거나 약 올리는 말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말하기는 상황을 파악하고 그 사람한테 공감하는 말하기를 해야 됩니다. 보기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쓰기입니다. 쓰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쓰기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첫 번째가 문법에 관한 문제 혹은 문장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호응 관계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서술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문장의 형식, 같은 문장의 형식을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5학년, 6학년 교과서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쓰기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단어의 의미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동의어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일을 갖다가 순 우리말로 바꾸면은 이튿날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실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손의 의미, 손이 이런 신체의 일부분을 뜻하기도 하지만 일손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이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단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단어의 기본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단어의 기본형은 명사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 없습니다. 사람, 구름, 하늘 이런 말은 그대로 계속 사람, 구름, 하늘이죠. 하지만 이 동사나 형용사, 그러니까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예를 들어서 먹다라는 말이 있다고 봅시다.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런 식으로 말이 자꾸 변하죠. 그죠? 근데 기본형을 찾으려면 사전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먹어서, 먹으니라는 말은 찾으면 안 나옵니다. 뭘 찾아야 됩니까? 먹다라는 말을 찾아야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단어의 기본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동사도 그렇고 형용사 예쁘다 같은 경우 이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 형용사인데요. 예쁘다 같은 경우도 예쁘니, 예뻐라 이런 식으로 말이 자꾸 변합니다. 그런데 사전을 찾으면은 예쁘다를 찾아야 되죠. 이런 기본형을 물어보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속담에 관한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과 관련된 이야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어다르고 아다르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속담을 넣는 거나 아니면
소 잃고 왜 안감 고친다. 그다음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러한 속담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도 항상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높임법. 높임법은 호응하고 연관지어서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다. 그러면은 할머니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죠. 그러면 할머니에게라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할머니께라고 그래야 되죠. 그리고 할머니가 만약에 무엇을 갖다가 드신다 그래야 되죠. 먹는다 그러면 안 되죠. 할머니가 잔다 그러면 안 되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주무신다라고 그래야 되죠. 이런 높임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꽤 나옵니다. 자, 그리고 개요 작성하는 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글을 쓴다. 주장은 무엇이다. 그러면 그 주장의 근거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를 비워놓고 거기에 들어가게 적절한 말을 찾아 쓰는 게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 주장의 근거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이어야 되죠. 그런 거 찾는 거 여러분 충분히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거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읽기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문학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초등학교 졸업 이 자격 시험에서는 문학은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4문제에서 6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문학은 어떤 작품이 나오냐면은 시, 뭐 짤막한 시, 그래서 시가 나오고 시와 연관된 문제 2개 정도 푸는 거. 그 다음에 소설, 어떤 거는 희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016년도 제1회 기출문제에서는 제1회 이 초절 검정고시 시험에서는 소설을 희곡으로 바꾸는 그런 지문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학은 크게 시나 소설, 그래서 4문제에서 많으면 6문제 정도가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품은 교과서 내에서 출제가 되는데 난생 처음 보는 글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는 건 없습니다. 뭐 달달달달 구절의 의미를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같은 건 절대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작품을 난생 처음 보는 작품이라도 지문만 읽어보면 충분히 문제로 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설명문과 논설문인데 설명문과 논설문이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설명문이 많이 나옵니다. 설명문은 독자를 이해시키기 위한 글이죠. 그죠? 그래서 알기 쉽게 대상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설명문은 지문하고 문제랑 이렇게 연관시켜서 지문에 나오지 않은 것들 찾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설명문도 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논설문이 나오면은 설명문이 안 나오고 설명문이 나오면 논설문이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출제 경향은 자, 이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되 이 문제은행,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는 문제은행과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 50%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적어도 한 3개년 정도,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2차 이 초절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면은 2014년, 2015년, 그 다음에 2016년도 1회 이렇게 3개년도 정도 기출문제를 쭉 풀어보시면은 자, 다음의 시험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걸 피부로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자, 일단은 교과서 내용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서를 통해 가지고 교과서 내용을 숙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기출문제, 그 다음에 빈출문제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하시면은 국어 과목에서는 충분히 고득점을 맞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어는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또 1교시이기 때문에 자, 1교시는 이 시험 전체의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최하 60점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뭐 20문제 중에서 12개만 맞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하시면은 뭐 12문제가 아니라 20문제 다 맞으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기출문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예상 문제를 통해 가지고 실력을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국어 과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